요즘 시장의 관심이 정말 뜨겁죠. 바로 9월 미국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입니다. 네, 맞습니다. 조비 에비에이션, 이런 성장주에는 과연 어떤 의미가 있을지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네, 특히 이제 금리 변화가 이런 미래 기술 기업들의 뭐랄까 가치 평가라든지 아니면 자금 조달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크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집중적으로 구체적인 데이터랑 또 조비 에비에이션의 현재 상황을 좀 연결해서 분석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먼저 금리 인하 가능성, 이거부터 좀 짚어보죠. CME 패드워치 보니까요. 9월 금리 인하 확률이 한때 87% 넘어가고 JP모건 같은 데서는 거의 89%. 네, 89.2%까지 봤었죠. 와, 그러니까 거의 10명 중 9명은 내릴 거다 이렇게 보는 거잖아요. 그렇죠. 시장의 기대가 엄청나게 높은 상황인 거죠. 근데 이 패드워치라는 게 정확히 어떤 원리로 이런 예측을 하는 건가요? 그냥 설문조사 같은 건가요? 그건 아니고요. 패드워치는 그 연방기금 금리 선물이라고 있거든요. 이 선물 시장에서 트레이더들이 실제로 돈을 걸고 거래하는 그 가격 움직임을 분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랄까 시장 참여자들이 진짜로 연준이 다음에 어떻게 할 것 같은지에 돈을 베팅하는 방향을 보여주는 그런 도구라고 보시면 돼요. 아하, 그냥 예측이 아니라 실제 돈이 움직이는 걸 반영하는 거군요. 네네. 그래서 상당히 신뢰도가 높다고 평가받는 지표 중 하나죠. 최근에 이런 기대감이 더 커진 배경에는 다들 아시겠지만 미국 고용 지표가 좀 예상보다 안 좋게 나왔잖아요. 네, 7월 신규 고용이 좀 주춤했죠. 실업률도 좀 오르고요. 맞습니다. 그런 지표들이 나오면서 이제 경기가 좀 둔화되나? 그럼 연준도 금리를 내릴 수밖에 없겠네 하는 기대감이 확 커진 거죠. 그렇군요. 지표가 뒷받침해주고 있다는 말씀이신데 네. 근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어요. 뭐냐면 기대치가 이미 너무 높다는 거예요. 이게 거의 90%에 육박한다는 건 시장에서는 당연히 인하하겠지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거의 기정사실처럼. 네. 그래서 정말 만약에 실제 연준 발표 내용이 시장의 이런 엄청난 기대치에 조금이라도 못 미치거나 혹은 인하는 하는데 앞으로 또 올릴 수도 있다는 식의 약간이라도 매파적인 뉘앙스를 풍기면 오히려 실망 매물이 나오면서 시장이 반대로 움직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기대가 너무 크면 오히려 독이 될 수도 있다. 마치 너무 기대했던 영화가 막상 보니 좀 아쉬울 때처럼요? 네, 정확히 그런 비유가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기대감은 높지만 그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는 정말 뚜껑을 열어봐야 안다는 점, 이걸 꼭 기억해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기대감 관리도 중요하겠네요. 자, 그럼 만약에 시장 기대대로 금리가 실제로 인하된다고 가정해보죠. 이게 성장주, 특히 그중에서도 소형주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과거 사례 같은 게 좀 있을까요? 네, 아주 중요한 질문인데요. 역사적으로 보면요. 금리 인하 시기에는 보통 소형주 지수, 예를 들면 러셀 2000 같은 지수가요. S&P 500 같은 대형주 지수보다 성과가 더 좋았던 경향이 꽤 뚜렷하게 나타났습니다. 소형주가 더 잘 나갔다고요? 왜 그런 거죠? 크게 한 세 가지 정도 이유를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미래 가치에 대한 할인율이 낮아진다는 겁니다. 할인율이요. 좀 더 쉽게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그러니까 기업의 가치라는 건 그 기업이 미래에 벌어들일 것으로 예상되는 이익을 현재 시점의 가치로 바꿔서 계산하는 거거든요. 이걸 할인한다고 하는데 이때 사용하는 할인율에 금리가 큰 영향을 줍니다. 금리가 높으면 미래 이익의 현재 가치가 많이 깎이는데 반대로 금리가 낮아지면 덜 깎이겠죠. 그러니까 먼 미래에 큰 돈을 벌 잠재력이 있는 기업일수록 금리가 낮아지면 현재 가치가 더 높게 평가받는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정확합니다. 특히 조비 에비에이션처럼 당장의 이익보다는 먼 미래의 성장성을 보고 투자하는 성장주들한테는 이 할인율 효과가 아주 크게 작용하는 거죠. 그렇군요. 첫 번째 이유는 알겠습니다. 그럼 두 번째는 뭔가요? 두 번째는 자금 조달 비용 감소 효과입니다. 아무래도 소형주나 성장주들은 대기업들보다 외부에서 자금을 빌려와야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연구개발비도 많이 들고 설비 투자도 해야 하고요. 그렇죠. 자기 자본만으로는 부족하니까요. 네. 그런데 이 대출이라는 게 또 변동금리 비중이 높은 경우가 많아요, 소형주일수록. 그러니까 금리가 내려가면 당장 이자 부담이 줄어드는 효과가 직접적으로 나타나는 거죠. 이게 재무구조 개선에 꽤 도움이 됩니다. 이것도 상당히 현실적인 이유네요. 이자 부담 감소. 그렇죠. 그리고 세 번째는 투자 심리 개선 효과입니다. 일반적으로 금리가 낮아지면 안전자산보다는 조금 더 위험하더라도 높은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자산,
즉 위험 자산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지는 경향이 있거든요. 네, 은행 이자가 낮으면 다른 투자처를 찾게 되니까요. 맞아요. 그런 상황에서 성장 잠재력이 크다고 평가받는 소형주나 기술주 쪽으로 자금이 몰릴 가능성이 커지는 거죠. 일종의 분위기가 그렇게 형성되는 겁니다. 실제로 데이터로도 좀 확인이 되나요? 소형주가 더 좋았다는 게? 네, 과거 데이터를 보면 금리 인하 시작 후 1년 동안 소형주 지수의 평균 수익률이 대형주 지수보다 약 5%포인트 정도 높았다는 통계도 있고요. 특히 2020년 팬데믹 직후에 연준이 금리를 제로 수준으로 확 내렸을 때는 그 이후 1년 동안 러셀 2000 지수가 무려 100% 넘게 상승하기도 했어요. 물론 이건 좀 극단적인 사례긴 합니다만. 와, 100%요. 정말 대단했네요. 하지만 이게 항상 그런 건 아니었을 거 아니에요. 혹시 반대 경우도 있었나요? 아, 네. 아주 중요한 지적이십니다. 당연히 예외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금리 인하가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아주 심각한 상황에서 단행됐을 때는요. 오히려 소형주들이 실적 악화 우려 때문에 더 크게 타격을 받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과거 사례를 보면 그런 시기에는 소형주 지수가 1년 동안 마이너스 30% 이상 하락했던 적도 있어요. 마이너스 30%요. 와, 그러니까 금리 인하라는 단일 재료만 보고 무조건 좋다고 판단하면 안 되겠네요. 그 배경에 있는 거시경제 상황이 더 중요할 수도 있겠군요. 정확합니다. 금리 인하가 경기 부양을 위한 선제적 조치인지 아니면 이미 닥쳐온 위기에 대한 대응인지 그 맥락을 잘 파악하는 게 핵심입니다. 알겠습니다. 거시적인 맥락의 중요성 잘 기억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의 또 다른 주인공이죠. 조비 에비에이션으로 좀 더 초점을 맞춰보겠습니다. 이 회사가 만드는 게 그 배터리로 나는 수직 이착륙 전기항공기 EVTOL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아직 상용화 전이고 정말 미래 가능성 하나 보고 투자가 이루어지는 전형적인 성장주인데 왜 이 회사가 금리 인하 시기에 특히 더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다고 보시는 건가요? 아까 말씀하신 그 세 가지 이유가 더 강하게 작용하는 건가요? 네,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그 세 가지 이유가 조비 같은 뭐랄까 아주 초기 단계에 있는 혁신 기업에는 훨씬 더 강하게 적용될 수 있거든요. 첫째, 가치 평가 측면에서 보면 조비의 현재 기업 가치는 거의 대부분이 미래의 상용화에 성공하고 시장을 얼마나 넓혀갈 수 있느냐에 대한 기대감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렇죠. 지금 당장 돈을 버는 회사는 아니니까요. 네, 그러니까 금리가 하락해서 미래의 이익의 현재 가치를 높여주는 효과가 이미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창출하는 성숙한 기업들보다 훨씬 더 크게 나타날 수 있다는 거죠. 주가 상승 탄력이 더 클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미래에 대한 기대감이 주가의 거의 전부니까 그 기대감을 현재로 가져오는 할인율 변화에 더 민감하다는 거군요. 맞습니다. 둘째는 자금 조달인데요.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EVTOL 같은 새로운 형태의 항공기를 개발하고 또 미국 연방항공청 FFA 같은 규제기관의 엄격한 인증을 통과하고 나아가서 이걸 대량 생산할 수 있는 공장을 짓는 데는요. 정말 천문학적인 규모의 자본이 필요합니다. 네, 상상이 잘 안 될 정도의 돈이 들겠네요. 그렇죠. 그런데 조비는 아직 자체적인 수익이 거의 없기 때문에 이런 막대한 자금을 대부분 외부 투자나 대출에 의존해야 하거든요. 따라서 금리가 1%라도 낮아지면 그 이자 비용 절감 효과가 기업의 생존과 성장에 정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금리 인하는 조비에게 가뭄의 단비 같을 수 있는 거죠. 아, 비용 절감 효과가 다른 기업들보다 훨씬 더 절실하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셋째, 투자 심리 측면에서도요. 저금리 환경이 되면 투자자들이 아무래도 좀 더 혁신적이고 미래지향적인 기술에 대한 관심과 투자를 늘리는 경향이 있거든요. 특히 요즘처럼 친환경이나 미래 모빌리티에 대한 관심이 높을 때 조비 에비에이션은 그 상징적인 기업 중 하나로 부각되면서 투자 자금이 유입될 가능성이 높죠. 금리 인하가 이런 분위기를 더 고조시킬 수 있고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조비에게 금리 인하는 단순히 비용 절감을 넘어서 기업 가치 평가, 자금 조달, 투자 유치, 이 세 가지 측면 모두에서 아주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핵심 변수라고 볼 수 있겠네요. 네, 그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마침 또 9월이 조비에게는 단순히 금리 인하 기대감만 있는 달이 아니라고 들었습니다. 회사 자체적으로도 좀 중요한 이벤트들이 예정되어 있다면서요. 아, 네, 맞습니다. 거시적인 환경 변화도 중요하지만 결국 주가는 개별 기업의 성과와 모멘텀을 따라가는 거니까요. 이 부분을 꼭 같이 봐야 하는데요. 9월을 전후해서 조비에게 중요한 이벤트가 크게 두 가지 정도 예정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일본 오사카에서 진행될 시험 비행입니다.
아, 오사카 엑스포 관련해서요? 네. 2025년에 오사카에서 월드 엑스포가 열리는데 이때 맞춰서 에어택시 서비스를 선보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거든요. 이번 시험 비행은 그 목표를 향한 중요한 단계라고 할 수 있죠. 여기서 성공적으로 비행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기술적인 실현 가능성을 입증하는 것은 물론이고 일본 시장 진출이나 현지 파트너십 강화에도 아주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일본 시장도 굉장히 중요하겠네요. 그럼 또 다른 하나는 뭔가요? 군수사업 쪽 얘기도 있던데요? 네, 맞습니다. 조비가 미국의 주요 방산업체 중 하나인 L3 하리스라는 회사와 손잡고 군사용으로 쓰일 수 있는 하이브리드 VTOL 항공기를 개발하고 있거든요. 아, 군사용이요. 민간용이랑은 좀 다른 건가요? 네, 아마 작전거리나 탑재 능력 같은 요구 조건이 좀 다를 텐데요. 중요한 건 이 군사용 VTOL 개발 프로젝트의 첫 비행 시험이 빠르면 2025년 가을, 그러니까 대략 9월 전으로 예정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게 왜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거죠? 이건 조비가 단순히 민간용 에어택시 시장만 노리는 게 아니라 훨씬 더 크고 안정적인 시장일 수 있는 방위산업 분야로까지 사업 영역을 확장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시그널이기 때문입니다. 사업 다각화 측면에서 의미가 크죠. 와, 듣고 보니 정말 그렇네요. 만약에요, 정말 만약에 9월에 연준이 딱 금리를 인하하고 동시에 오사카 시험 비행도 성공적으로 마치고 또 군사용 프로젝트 비행 시험도 순조롭게 진행된다는 소식까지 딱 나온다면 이거 뭐 세 가지 호재가 한꺼번에 터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잠재적으로는 정말 강력한 주가 상승 모멘텀이 만들어질 수 있는 시나리오입니다. 모든 퍼즐 조각이 딱 맞아떨어지는 거죠. 상상만 해도 좀 흥미로운데요. 네,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늘 그렇듯이 저희는 또 주의할 점, 그러니까 위험 요인도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겠죠. 네, 당연하죠. 어떤 점들을 좀 조심해야 할까요? 첫째는 앞서 잠깐 언급했지만 이런 긍정적인 기대감들이 이미 주가의 상당 부분 선반영되었을 가능성입니다. 소문에 사서 뉴스에 팔아라는 격언처럼 막상 이벤트가 현실화되면 오히려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올 수도 있다는 거죠. 아, 이미 오를 만큼 올랐을 수도 있다. 네, 둘째는 기술적인 그리고 운영적인 리스크입니다. 시험 비행이라는 게 항상 변수가 많잖아요. 날씨 문제일 수도 있고 기체 결함일 수도 있고 예상치 못하게 일정이 지연되거나 혹은 비행을 하더라도 결과가 기대에 못 미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특히 조비처만 아직 기술이 완전히 검증되지 않은 초기 단계 기업에게는 이런 리스크가 더 크죠. 하긴, 새로운 기술이니까요. 실패 가능성도 염두에 둬야겠네요. 그렇죠. 셋째는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만 연준의 메시지입니다. 금리를 내리기는 내리는데 그러면서 동시에 앞으로 경제가 더 안 좋아질 것 같거나 혹은 물가가 다시 불안해지면 또 금리를 올릴 수도 있다는 식의 소위 매파적인 인하를 할 수도 있거든요. 금리는 내렸지만 시장 분위기는 오히려 싸늘해지는? 네, 그런 경우가 생기면 금리 인하의 긍정적인 효과가 상당히 상쇄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금리를 내리냐 마느냐 뿐만 아니라 연준이 어떤 메시지를 함께 내놓는지도 아주 중요하게 봐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기대감, 선반영 가능성, 기술 및 운영 리스크, 그리고 연준의 메시지까지 고려해야 할 변수들이 참 많네요. 네, 맞습니다. 투자는 항상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두고 신중하게 접근해야 하니까요. 오늘 말씀 들어보니까요. 정리를 좀 해보면 9월에 있을지도 모르는 금리 인하라는 거시 경제 환경의 변화는 분명 조비 에비에이션 같은 성장주에게는 상당히 우호적인 바람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하지만 그 바람을 타고 실제로 높이 날아오르려면 결국에는 조비라는 기업 자체의 기술 개발 성과나 사업 확장 능력, 그러니까 펀더멘털이라는 엔진이 제대로 심차게 돌아가줘야 한다는 거네요. 정확히 그렇습니다. 거시적인 환경과 개별 기업의 펀더멘털, 이 두 가지 요소를 항상 균형 있게 바라보는 시각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균형 감각이 중요하겠군요. 네, 여기서 오늘 논의를 바탕으로 청취자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한 가지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을 던져드리고 싶습니다. 오, 어떤 질문인가요? 만약에요, 정말로 금리 인하와 같은 우호적인 거시 경제 환경, 즉 순풍이 불어온다면 이것이 단순히 조비 에비에이션이라는 한 기업의 주가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을 넘어서서요, eVTOL이라는 이 산업 전체의 기술 개발 속도나 상용화 시점을 과연 얼마나 앞당길 수 있을까요? 아, 산업 전체의 속도에 미치는 영향이요? 네. 어쩌면 금리 인하로 인한 자금 조달 환경 개선이 이 산업 전체의 경쟁을 더 촉진시키고
기술 개발을 가속화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빨리 에어택시를 타게 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거죠. 이건 좀 더 장기적인 관점에서 이 새로운 모빌리티 혁명의 전체적인 궤적을 가늠해 볼 수 있는 상당히 중요한 질문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와, 정말 흥미로운 질문이네요. 단순히 한 기업의 주가를 넘어서 산업 전체의 미래까지 생각해보게 만드는 질문인 것 같습니다. 오늘 깊이 있는 분석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